한 주간의 통영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한산신문의 2주의 뉴스 콕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선 7기 제9대 강석주 통영시장이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해 지난 22일 퇴임식을 끝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퇴임식에는 강석주 시장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 위로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퇴임사에 나선 강석주 통영시장은 이제 저는 민선 7기의 소명을 마무리하고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부족한 저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겨주시고 시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통영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한 통영시 공직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강 시장은 민선 7기가 걸어온 길은 줄곧 코로나19와 함께 한 가시밭길이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일수록 오히려 단단해지는 나무의 나이테처럼 민선 7기가 함께한 시간은 통영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 앞에서 원망과 한숨이 아닌 위기를 기회로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자세가 있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있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혜롭고 든든하게 채워주셨다. 저는 민선 7기의 4년이 강석주의 4년이 아닌 바뀌어버린 세계와 위기에 맞선 성숙한 통영 시민과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는 통영시 공무원들의 4년이었으며 당당히 통영의 힘과 저력을 보여준 4년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한다. 저의 퇴임사는 부족한 저와 함께 해준 자랑스러운 13만 통영시민과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 공무원들보다 뛰어난 1천여 통영시 공직자들께 바치는 헌사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선 8기 통영시가 공식 출범 전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이유로 자그마치 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청사 사무실 조정을 두고 시민들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후 단 한 차례의 그친 기자회견을 두고도 시민들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천영기 통영시장 당선인은 최근 대대적인 청사 사무실 조정 배치 세부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이유로 청사 사무실 조정 배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민들의 여론은 싸늘합니다. 이와 더불어 갑작스런 사무실 이전 등이 추진되다 보니 통영시 공무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격화된 부분은 시장실과 부시장실의 이전입니다. 통영시청 개청 30년 이래 처음 있는 일로 1청사 2층에 차린 집무실을 3층으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 부시장 집무실 이전에 드는 비용만 9,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1-2청사 사무실 조정에 드는 총 비용은 6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더욱이 내달 2에서 3일 1차 이사, 9에서 10일 2차 이사를 앞두고 소관 업무에 집중해야 할 공무원들이 사무실 이전 등의 업무에 치중되면서 자칫 부실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사무실 조정으로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체육 지원과 도시재생과가 1청사에서 2청사로,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가 1청사로 이전합니다. 수산안번지 통영의 위상 회복을 위한 천영기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결과라고 하지만 지극히 단편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불어 일국 일실 개편 부분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국에 포함된 5개역 과들을 한 공간에 밀집시켜 업무를 본다는 계획은 현실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입니다. 예컨대 행정복지국의 주민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는 복지라는 성격의 궤를 같이 하지만 민원 역시 상당한 부서로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찾는 부서입니다. 이에 반해 행정과와 회계과는 시정 업무에 치중, 한 공간에서 동시 업무를 본다는 것에 공무원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민 및 1천여 공무원들의 공감 없이 민선 8기 출범 전 대대적인 청사 사무실 조정과 조직 개편을 진두지휘하는 천영기 당선인을 향해 전형적인 일방적 행정, 독선의 행정이라는 날선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천 당선인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청사는 실과 단위로 칸막이가 설치돼 폐쇄적인 구조로 중앙정부나 경상남도 등은 칸막이를 제거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시대적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영등대 로타리클럽 제29대 회장으로 유현정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통영등대 로타리클럽은 지난 21일 중림 해피데이 웨딩홀에서 통영등대 로타리클럽 2022-23년도 제28, 29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절차리에 개최했습니다. 이 취임식에는 관내 각계각층 내빈을 비롯 로타리 원로 회원, 지구임원, 지역회장 및 임원진, 클럽 회원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 통영등대 로타리클럽의 새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김경숙 이임 회장은 유현정 취임 회장에게 클럽기를 인계, 유 취임 회장과 임원진은 이정현 초대 회장 앞에서 선서로 참된 봉사를 다짐했습니다. 유현정 취임 회장과 함께 클럽을 이끌어갈 2022-23년도 임원진으로는 차기 회장 김주현 총무 김진미 재무 김정숙 멤버십 위원장 황영숙 봉사 프로젝트 위원장 김원숙 로타리 재단 위원장 문경숙 공공이미지 위원장 박나연 클럽 관리 위원장
임계임 청소년위원장, 유은미 회원 증강이사, 최순옥 사회봉사이사, 성명숙 국제봉사이사, 김정숙 공공이미지이사, 손예림 직업봉사이사, 황계순 청소년이사, 최정미 사찰, 김경숙, 이라겸 로타리안을 선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로타리 3590지구 제26대 총재로 한선재 총재가 취임했습니다. 국제로타리 3590지구는 지난 17일 금호통영 마리나 리조트 스포츠센터의 1층에서 2022-23년도 제25-26대 총재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날 각계각층 내빈을 비롯 로타리 총재단, 지구 임원, 지역대표단, 지역회장 및 임원진, 클럽 회원 가족 등 300여 명이 대거 참석, 이 취임식을 축하했습니다. 한선재 취임 총재는 3590지구 회원들이 저에게 거는 기대를 생각하면 오늘은 기쁜 날이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순간이다. 상상하자 로타리, 실천하자 3590지구 표어처럼 한계를 넘어 생각하고 곧바로 실천하는 데 정진하겠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쏘임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리더의 덕목을 갖추고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꾸준히 자신을 갈고 닦아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회원 증강, 재단 기부, 글로벌 그랜트 등 분야에서 새로운 정점을 찍은 영림 김임숙 총재님의 노고와 헌신의 경의를 표한다. 이번 회기에도 초하의 봉사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회원 모두가 역할 수행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고 고개를 숙였습니다.